2022년 12월 유퀴즈 온 더 블럭에 뉴진스가 출연했습니다. 당시 뉴진스는 데뷔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인 걸그룹이었는데요. 어텐션과 하이보이를 연달아 히트시키며 가요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대를 넘나드는 뉴진스의 패션도 큰 주목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날 유퀴즈에서 뉴진스가 입은 의상도 아주 특별했죠. 해리는 화이트와 핑크 컬러가 비대칭적으로 구분된 키코 코스타니노브의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한이의 의상은 시피어스의 곰돌이 티셔츠였고요. 그리고 민지와 헤이는 캐피탈이었죠. 민지는 캐피탈의 보라색 니트를, 헤이는 캐피탈의 바스티 자켓을 입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민지의 니트에도 헤이의 바스티 자켓에도 캐피탈을 상징하는 뼈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요. 이후에도 뉴진스의 캐피탈 사랑은 계속됐습니다. 뉴진스는 뮤직 페스티벌 참석차 도쿄를 방문했을 때도, 춤 연습을 할 때도 캐피탈을 입고 있었거든요. 뉴진스가 캐피탈을 입을 때마다 국내외에서 큰 화제가 됐고요. 왜냐하면 국내 걸그룹이 루이비통이나 샤넬, 디올 같은 명품 브랜드를 입는 건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캐피탈은 아니었거든요. 캐피탈이 걸그룹과는 다소 거리가 먼 거칠고 투박한 매력을 지닌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세계적으로 캐피탈을 즐겨 입는 셀럽도 대부분 남성들이었으니까요. 에이셈 라키, 트래비스 스캇, 존 메이어, 퍼렐 윌리엄스, 그리고 BTS의 RM까지. 그런데 한국의 걸그룹 중 최초로 뉴진스가 캐피탈을 입고 등장한 겁니다. 이건 뉴진스의 팬들 사이에서는 물론 전 세계 캐피탈 러버들에게까지 신선한 뉴스였고요. 이때를 계기로 국내에선 매니아 브랜드였던 캐피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치솟았죠. 캐피탈의 진가를 알아본 뉴진스의 안목에도 찬사가 쏟아졌고요. 캐피탈, 일본 패션 역사상 가장 유니크한 브랜드로 꼽힙니다. 비즈빈과 함께 일본의 장인 정신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여겨지고요. 데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일본 아메카지에 관심 있는 사람은 반드시 거쳐가는 브랜드죠. 또 한편으로는 늘 새로운 시도로 사람들을 놀래키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캐피탈은 1980년대 토시키오 히라타라는 남성이 시작했습니다. 토시키오의 원래 직업은 일본의 전통 무술 가라데를 가르치던 사범이었는데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가라데 키드라는 영화가 큰 인기를 모으면서 토시키오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가라데 사범으로 생계를 이어갔고요. 그런데 이 시기 토시키오가 꽂힌 것이 바로 빈티지 데님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선 어느 곳을 가든 리바이스, 리, 랭글러 같은 빈티지 데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토시키오는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미국의 빈티지 데님에 홀딱 빠져든 거죠. 돈이 생길 때마다 빈티지 데님을 사모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토시키오에게 한 가지 희한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멋스러운 데님을 나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결국 토시키오는 가라데 사범 일을 그만두고 아내의 고향 코지마로 향했습니다. 일본 오카야마 현에 위치한 코지마가 1960년대부터 데님을 생산하던 일본 데님의 성지였거든요. 그래서 코지마를 수식하는 용어도 재팬블루였고요. 토시키오는 코지마의 데님 장인들로부터 최고급 데님을 만드는 법을 온몸으로 습득했습니다. 1985년에는 캐피탈 LTD라는 데님 공장을 설립했고요. 1995년에는 빈티지 의류 매장을 오픈했죠. 그리고 1년 뒤에는 TH라는 이름의 첫 번째 데님 라인을 출시했고요. 그리고 2002년 토시키오의 데님 회사에 대변혁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유학파였던 토시키오의 아들 히로히라타가 아버지의 회사에 합류했거든요. 히로히라타는 코지마에서 태어나 아버지가 데님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는데요. 어릴 적에는 가업을 이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인이 될 무렵에는 그림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요. 그런데 키로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빈티지 데님의 매력에 빠져든 거죠. 그때부터 키로의 평생의 사명은 세계 최고의 데님을 만드는 일이 되었고요. 키로는 일본으로 돌아와서 45RPM의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최고급 데님을 만드는 기술을 습득했고요. 2002년 마침내 아버지의 데님 회사에 합류한 거죠. 그리고 키로는 아버지에게 담대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미국식 데님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키로가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만든 데님은 사용하는 실부터 봉제 방법까지 미국의 오리지널 데님을 복제하는 데만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키로는 아버지의 장인 정신에 자신의 예술성이 더해지면 세계적인 데님 브랜드가 탄생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키로는 브랜드의 이름도 코지마의 K에 수도를 뜻하는 캐피탈을 합친 이름으로 바꿨는데요. 일본 데님의 수도 코지마를 대표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이름에 담은 거죠. 그리고 캐피탈 부자는 데님의 역사를 바꾸는 작품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보루, 사시코 같은 일본 에도 시대의 전통 공예 기법을 활용한 데님을 선보였습니다. 또 청바지뿐 아니라 아우터, 액세서리까지 영역을 확장했고요. 또 캐피탈의 옷에는 스마일 패치, 반다나, 본 프린트 같은 현대적인 디자인이 가미됐고요. 그래서 캐피탈은 장인의 손길이 닿은 완벽한 퀄리티의 옷이었습니다. 동시에 기발하고 엉뚱한 매력을 발산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캐피탈의 매력을 전 세계 트렌드세터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죠. 2013년 루이비통을 이끌던 킴 존스는 캐피탈의 보로 원단으로 완성한 컬렉션 피스를 선보였습니다. 일본 스트릿 패션계의 대부 니고는 캐피탈에서 영감을 받아 휴먼메이드를 런칭했고요. 이후 에이셈 라키, 트래비스
스캇 같은 힙한 뮤지션들이 캐피탈을 즐겨 입었죠. 캐피탈은 그 이름처럼 일본 데님의 수도 코지마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게 됐고요. 현재 캐피탈은 일본에만 17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의 국가에서는 몇 배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여러 편집샵에서 판매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캐피탈 팬들은 마치 성지순례 하듯 일본의 캐피탈 매장을 방문하는 중이죠. 그리고 2024년 4월 캐피탈 창업자 토시키오 히라타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패션계가 토시키오의 업적을 기리며 추모했고요. 일본 데님의 선구자였음에도 돈벌이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사람,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데님 공장에서 머물며 직원들과 어울렸던 사람, 그리고 어느 매거진은 짤막한 한 문장으로 토시키오가 남긴 유산을 설명했죠. 토시키오는 일본식 미국 복장을 창조한 거장이었다. 저 브랜드보이도 캐피탈의 오랜 팬입니다. 일본의 여러 도시를 여행할 때마다 캐피탈 매장을 늘 1순위로 방문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캐피탈의 데님 자켓을 입고 나왔는데요. 저는 캐피탈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또 캐피탈의 옷을 입을 때마다 정말 이 브랜드가 미쳤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브랜드는 단순히 옷을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옷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경지에까지 이른 것 같거든요. 일단 데님에 미친 장인들이 만든 옷이라서 기본기가 정말 탄탄하고요. 이건 정말 캐피탈밖에 하지 못하겠다는 요소가 옷 전체에 가득하죠. 그리고 저는 캐피탈의 이러한 유니크함이 믹스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믹스 책의 저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믹스를 세상에서 가장 잘 구현하는 브랜드가 캐피탈인 것 같고요. 미국과 일본의 믹스, 과거와 현재의 믹스, 장인과 예술의 믹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믹스. 그러니까 미국의 오리지널 데님을 카피하면서 시작된 브랜드가 믹스를 통해서 일본 현대 패션을 정의하는 선구자가 된 거죠. 그럼 일본의 가라데 사범이 만든 캐피탈은 어떻게 컬트적인 사랑을 받는 브랜드가 됐을까요? 캐피탈 부자는 어떠한 믹스로 매니아뿐 아니라 전 세계 대중들을 사로잡은 브랜드를 만든 걸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캐피탈입니다. 184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골드러시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천막천 생산업자가 광부들을 위한 튼튼하고 질긴 바지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청바지의 원조 리바이스가 탄생했죠. 이후 리바이스 데님은 세계인이 입는 패션템으로 각광받았는데요. 일본에서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서 리바이스 붐이 일었습니다. 미군들이 입던 중고 리바이스가 암시장에서 거래됐고요. 일본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미국인의 패션을 따라하려는 열풍이 불었죠. 그리고 1980년대 아메카지가 시작됐습니다. 아메카지는 리바이스 같은 아메리칸 캐주얼을 일본식으로 재해석한 패션인데요. 초창기 아메카지는 재해석이 아닌 복각에 가까웠습니다. 코지마의 데님 장인들이 리바이스의 직조와 바느질, 염색 등을 탐구해서 오리지널 데님을 복각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캐피탈은 토시키오의 아들 키로히라타가 합류하면서부터 모방이 아닌 재창조를 시연한 거죠. 일본의 전통 수공예 방식을 도입해서 캐피탈만의 아메카지를 구현하기 시작했고요. 대표적인 것이 캐피탈의 보로 원단입니다. 보로는 에도 시대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짜투리천을 조각조각 덧대서 만든 원단입니다. 캐피탈은 이 보로 원단으로 너덜너덜하지만 아름다운 데님 자켓, 데님 가방 등을 출시했고요. 또 캐피탈은 일본 전통의 사시코 봉지도 도입했는데요. 사시코는 한 땀 한 땀 박음질해서 반복적인 문양에 자수를 놓는 봉제 방식입니다. 캐피탈이 사시코 봉지로 만든 야심작 센츄리 데님이고요. 센츄리 데님은 일반 생지에다가 면 원단을 덧대서 스티치로 데님 전체를 누빈 바지인데요. 내구성이 다른 데님보다 1.5배 이상 강해서 그 이름처럼 100년 이상을 입을 수 있는 바지죠. 또 센츄리 데님은 감즙으로 만든 카키시브 염료로 코팅되는데요. 데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은 색감의 주황색 빛을 띠게 되죠. 이런 식으로 캐피탈은 미국의 오리지널 데님을 가져다가 일본의 전통공예 방식으로 제조해서 예술작품 같은 옷을 만드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캐피탈의 다양한 실험이 곁들여집니다. 마모된 자국이나 구멍을 내고 옷의 대칭을 맞추지 않고 또 예상치 못한 곳에 버튼을 다는 식으로요. 그 결과 캐피탈의 옷은 여느 기성품과는 차원이 다른 개성을 내뿜게 되죠. 캐피탈의 옷은 새 옷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총에 맞거나 칼로 찔린 것처럼 보이죠. 살인 재판에서 증거물로 나오는 옷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캐피탈은 다른 브랜드와는 달리 진짜 옷처럼 보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캐피탈이 이런 옷을 만드는 목적이 단지 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캐피탈이 추구하는 와비사비 미학을 구현하기 위해서죠. 와비사비는 미완성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말인데요.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이지만 살아있고 꾸밈없는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캐피탈에게 옷은 입는 사람과 함께 미묘한 변화를 겪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거죠. 캐피탈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옷도 공장에서 찍어내는 옷이 아닌 다소 불완전해 보이더라도 인간적이고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옷이고요. 데님은 저의 철학입니다.
캐피탈이 캐피탈식 아메카지를 구현하는 방법 이제 아시겠죠? 미국의 오리지널 데님에 일본 전통 공예 기법을 믹스해서 세상에 없던 옷을 만들었습니다. 와비사비 철학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함께 멋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살아있는 옷을 만들었고요. 만약 여러분이 칼 같은 핏과 실루엣의 옷을 원하신다면 캐피탈은 알맞은 선택지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옷에 질리셨다면 캐피탈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거고요. 나와 함께 나이 드는 살아있는 데님, 이건 정말 캐피탈만 만들 수 있는 옷이거든요. 1963년 미국의 그래픽 디자이너 하비볼은 한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근 저희 회사는 인수합병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만한 캐릭터를 제작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하비볼이 10분 만에 만든 캐릭터 바로 스마일리 페이스였죠. 이 작업에 대한 대가로 하비볼은 $45를 받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후 보험회사도 하비볼도 스마일리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스마일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글로벌 캐릭터가 됐는데요. 세계 평화를 부르짖는 히피 정신을 상징하는 심볼로 사용됐고요. Have a nice day 문구가 새겨진 스마일리 배지는 5천만 개가 팔려나갔습니다. 또 토킹헤즈, 너바나 같은 락밴드는 스마일리를 모티브로 앨범 자켓을 제작했고요. 뱅크시의 작품에도 스마일리가 등장했죠. 그리고 캐피탈도 스마일리를 아주 애용하는 브랜드입니다. 청바지, 후드티, 신발, 양말, 시계에 이르기까지 마치 스마일리를 캐피탈의 캐릭터인 것 마냥 다양하게 활용 중이거든요. 물론 기존 스마일리에 눈을 2개 더 그려 넣어서 약간의 변화를 주긴 했지만요. 그런데요, 사실 캐피탈이 훔친 아이코닉한 이미지는 스마일리뿐만이 아닙니다. 캐피탈을 대표하는 본 프린트는 미국의 레이싱 의류 브랜드 벤슨의 디자인에서 훔친 거고요. 최근 캐피탈이 열심히 비주얼 모티브를 훔치는 소스는 빈티지 반다나입니다. 반다나는 군대 영화, 도심의 깽단, 히피 같은 미국의 하위 문화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아이콘인데요. 캐피탈을 이끄는 키로 히라타가 반다나 뮤지엄을 운영할 정도로 열성적인 반다나 수집가이거든요. 그래서 키로는 빈티지 반다나의 무늬를 훔쳐다가 점퍼, 바이커 자켓, 모자 같은 캐피탈의 의류를 만드는 겁니다. 또 성모 마리아, 쥐, 코끼리 같은 다양한 문양을 삽입해서 캐피탈의 반다나를 제작하고요. 마지막으로 캐피탈의 훔치기 실력을 잘 보여주는 건 2010년부터 전개하고 있는 컨트리라인입니다. 이건 캐피탈이 빈티지 제품을 가져다가 캐피탈식으로 리메이크하는 라인인데요. 가령 1940년대 야구 문화에서 영감을 얻어서 야구 유니폼을 재창조했고요. 레게 음악의 전설 반말리의 의상을 오마주하는 컬렉션을 선보이기도 했죠. 훌륭한 예술가는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피카소가 남긴 이 명언은 하늘 아래 완벽히 새로운 창조물은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훔쳐서 믹스하는 것만이 유일한 창조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캐피탈이 믹스의 교과서 같은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캐피탈이 빈티지샵에서 출발한 브랜드라는 점도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빈티지샵에 가면 주인장이 수집한 가지각색의 의류와 액세서리가 가득한데요. 캐피탈 매장에서도 빈티지샵 같은 아우라가 느껴지거든요. 일단 모든 매장이 그 지역의 문화를 반영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고요. 그 안에는 캐피탈 부자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훔쳐온 수많은 옷들과 잡동사니들로 채워져 있으니까요. 캐피탈은 전 세계 문화가 맛깔나게 섞여 있는 짬뽕 브랜드인 거죠. 여러분도 캐피탈처럼 유일무이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캐피탈 부자처럼 많이 수집하고 많이 훔치고 많이 섞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피카소와 캐피탈 부자가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유일한 창조법이니까요. 2015년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캐피탈의 FW 패션쇼가 공개됐습니다. 캐피탈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패션쇼였습니다. 캐피탈이 준비한 쇼는 여느 패션쇼와는 달랐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신체 조건을 지닌 모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모델들 사이에는 캐피탈 창업자 토시키오 히라타도 껴있었고요. 그럼에도 이 패션쇼는 캐피탈의 처음이자 마지막 패션쇼로 남았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캐피탈은 한 번도 패션쇼를 진행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캐피탈이 매 시즌 400개에 달하는 방대한 아이템을 출시한다는 겁니다. 또 광고는 전혀 집행하지 않고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캐피탈은 매 시즌 어떤 식으로 신상품을 홍보하는 걸까? 그건 캐피탈이 발행하는 카탈로그를 통해서입니다. 캐피탈은 1년에 2차례 컬렉션을 공개할 때마다 카탈로그를 함께 만들어서 발매하는데요. 이 카탈로그를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 여행입니다. 캐피탈이 매 시즌 옷을 만들면서 영감을 받은 지역을 찾아서 화보를 촬영하거든요. 자메이카 원주민들의 일과 생활을 카탈로그에 담았습니다.
미국의 오토바이 문화를 취재했습니다. This is Africa라는 테마로 아프리카 전통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카탈로그를 완성했고요. 캐피탈에서 이 카탈로그 제작을 주도하는 사람, 포토그래퍼 에릭 크바텍입니다. 크바텍은 키로 히라타가 45rpm의 디자이너였을 때 함께 일했던 동료인데요. 당시 키로는 크바텍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찍은 다큐멘터리 사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키로가 캐피탈에 합류하면서 크바텍에게 캐피탈의 전속 포토그래퍼 자리를 제안했고요.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키로가 옷을 만들면 크바텍은 카탈로그를 촬영하는 환상의 듀오 체제가 구축된 거죠. 키로와 크바텍의 카탈로그 제작 방식도 아주 독특한데요. 여느 패션 화보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미지의 땅을 개척하고요. 캐피탈의 몇몇 직원들과 일주일 남짓 여행하면서 다큐멘터리를 찍듯 화보를 촬영하죠. 이때 조명이나 반사경 같은 촬영 도구는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전문 모델뿐 아니라 지역의 원주민들까지도 카메라에 담고요. 그래서 캐피탈 카탈로그는 현지인들이 오랜 기간 캐피탈 옷을 입어온 것 같은 진정성으로 가득하죠. 기존 패션 화보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영적인 기운까지 감돌고요. 매 시즌 캐피탈 카탈로그는 큰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과거로 카탈로그는 전 세계 캐피탈 애호가들 사이에서 고가에 거래되고요. 그래서 저는 캐피탈 카탈로그가 캐피탈식 브랜딩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문화를 믹스해서 옷을 만드는 캐피탈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고요. 각각의 옷이 어느 곳에서 영감을 받았고 어떻게 이 옷을 입어야 하는지까지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니까요. 무엇보다 이 카탈로그는 캐피탈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데 천병 역할을 합니다. 이건 캐피탈 웹사이트에서 에릭 크바텍을 소개하는 글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에릭 크바텍과의 협업은 캐피탈을 세계인들과 공유하려는 우리의 강한 열망에서 시작됐습니다. 캐피탈 카탈로그는 한정 수량만 발매되지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캐피탈의 세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코지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일군 브랜드 캐피탈이 세계적인 팔리는 브랜드가 된 비결. 미국의 오리지널 데님에 일본식 수공예 작업을 믹스해서 살아 숨쉬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스마일리, 해골, 반다나 같은 아이코닉한 이미지를 훔쳐서 캐피탈식으로 믹스했고요. 1년에 2차례씩 세계를 여행하면서 찍은 진정성 있는 카탈로그로 캐피탈의 세계관을 분명히 보여주었죠. 그래서 저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께 캐피탈 부자를 따라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찾아서 많이 수집해보고 많이 따라해보고 많이 섞어보는 거죠. 그러면 누구라도 캐피탈 부자처럼 나만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브랜드보이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최근에 저 브랜드보이가 공들여 만든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브랜드보이 & 파트너스라는 브랜드 컨설팅 그리고 광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브랜드보이 & 파트너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Why입니다. 저희는 브랜드 컨설팅을 통해서 브랜드가 존재하는 이유부터 명확하게 규정하고요. 그 Why를 토대로 멋스러운 광고를 제작하거든요. 지난 6월 말에 공개된 베리시 광고를 예로 들어볼게요. 베리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여성 속옷 브랜드인데요. 저희는 브랜드 컨설팅을 통해서 베리시가 여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feel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걸 You are what you feel이라는 슬로건에 녹였고요. 또 저희가 올해 초에 제작한 아이맵 광고도 Y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아이맵은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는 기능적 측면을 소구해왔는데요. 저희는 아이맵이 단순히 홈페이지를 만들려는 사람뿐 아니라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찾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맵의 존재 이유를 스타일치얼 브랜드라는 슬로건에 녹였고요. 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브랜드 컨설팅을 진행하고 광고를 만드는지를 짤막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브랜드보이 파트너스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의 Why를 명확히 찾아서 차원이 다른 광고를 만들고 싶으신 분, 한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를 꿈꾸시는 분, 이런 분이라면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있는 힘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베리시와 아이맵 광고를 차례로 보여드리면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느껴본 적 있어? 아침의 설렘, 방해받지 않는 자유,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가슴이 뛰고 더 좋은 나로 나아가는 느낌. 처음 만난 속옷에서 이 모든 느낌이 시작될지도 몰라. 그 느낌들이 너를 만들 거야. You are what you feel. Varish. 평생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세상은 어디까지 변할까? 미친 짓인가? 안 하던 짓을 해도 될까? 나는 언제 행복하지? 물음표를 넘어서면 브랜드가 시작되죠. 그 모든 시작 뒤에 우리가 있습니다. 스타일치얼 브랜드, 아이맵.